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양책에 대한 협상마저 교착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3.8% 올랐고요. 나스닥이 2.47%, S&P 500 지수가 2.45% 상승했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한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황은 한층 더 고조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한은 앞으로 45일로 이로써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이 되고 거래도 금지가 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를 두고 미국의 제재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내기도 해서 우려는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도 곧바로 보복 관세 방침을 발표하는 등 무역 분야에 대한 긴장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양호한 지표가 발표됐죠. 미국 노동부는 7월 실업률이 10%대로 하락해 전달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도 176만 명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양호한 고용 지표도 이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은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신규 부양책 협상은 이날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날이죠. 8일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당 $400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하고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0.17% 올라서 27,433포인트 터치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날 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0.87% 빠졌고요. 11,010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술주 약세 이내 하락세를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06%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변동성이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351포인트의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조금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상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WTI 가격이요. 1.6%가량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을 돌파했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좀 난망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다만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1.6% 그리고 41달러 중반대에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라크의 추가 감산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 하단을 좀 방어해주면서 국제유가 WTI 가격은 1.6% 하락하면서 41.6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은 금값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값이 2% 넘게 하락하면서 신고가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용 지표가 양호했다는 점이 달러 가치를 반등시키면서 이것이 금값의 하락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2% 넘게 하락하면서 2,046달러 선까지 내려온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반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0.6% 꽤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93.39까지 올라온 채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0.568%까지 소폭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혜진 해커. 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미국 시장이 완전한 반등에 성공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펀드스트레트의 톰리 창립자는 이 시장에서 여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관심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해서 올 초에 붕괴됐던 이 증시가 이론적으로 반등의 발판을 완전히 마련했다라는 이런 근거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장은 오는 14일이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상승세로 진입을 해서 향후 2주간 거의 30%의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4월 말이죠. 확진자가 정점에 달하고 20일이 지난 후에 핵심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런 강한 반등세, 강한 랠리를 펼쳤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24일에 확진자 수 정점을 찍었다면 20일 후인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8월 14일에 다시 한번 강한 랠리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아직 아날로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괴물 같은 이런 랠리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랠리를 펼칠 핵심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다소 부진했던 이 최악의 피해를 본 종목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의류 소매, 호텔,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위챗과 틱톡 등 미국에서 이 중국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면서 틱톡은 미국 고소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중국은 더하죠. 실제로 애플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850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했는데 이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앱 금지,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례가 많았던 그런 사례다라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내놨죠. 미국 기업들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또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와 사업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9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지만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애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미국의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애플리케이션 수가 8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요구 때문이었었고, 게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사실 집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중국은 중국 내에서 구글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계도 안 되고, 또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애플은 15개 국가로부터 총 1,3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도 그 애플리케이션 삭제 요구,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틱톡과 역시나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틱톡의 인수에 또 다른 관심을 보이는 이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트위터와 틱톡이 인수 합병과 관련한 예비 회담을 가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트위터가 실제 인수 전에 뛰어들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밖에 되지 않은 이 트위터가 미국 사업부 예상 인수 금액 추정치만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틱톡을 단독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수전에 뛰어들더라도 미국 이 사업부 인수에만 한정이 될 것이며 단독으로 인수를 하기보다는 이 타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또한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금력 때문에서라도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틱톡 인수에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나서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미국과 캐나다, 이 호주와 뉴질랜드 틱톡 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을 제외한 틱톡 글로벌 사업 전체적인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이 틱톡에 오는 9월 15일까지 미국 사업부를 매각을 하라라고 지시를 내려서 앞으로 틱톡의 해외 사업부 인수 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서 인수가 될지 또는 퇴출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질로우의 CEO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인 변혁의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질로우 본인의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질로우의 CEO가 대대적인 변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많은 공간과 집을 새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로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다방이나 아니면 직방 이 정도의 애플리케이션과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훨씬 진보된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로우는 지난 금요일에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0% 넘게 11%나 급등을 했고요. 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한 자리에서 CEO가 직접 대대적인 변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는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가정과 거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홈 오피스의 수요가 높고 공원과 헬스장보다는 요즘 뒷마당에 대한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다 보니까 굳이 도심지에 머무르지 않고 교외로 새롭게 이사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소식도 들으셨죠. 같은 맥락의 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이 나오면 이런 트렌드가 다시 꺾이게 될까? 사실 기업들은 백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재택근무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무기한적으로 재택근무 트렌드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 이후에도 이런 트렌드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겠습니다.